제가 가장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사실은 영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만의 사실은 영화를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화에는 사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사실은 중대한 사건 이전과 이후에 사실 주인공들의 모습을 좀 변화를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은 영화 이야기냐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특히 전대미문의 사실은 이런 팬데믹 사태 이후에 사실 많은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채 시장에서도 사실은 많은 좀 변화가 있었고요. 개별 기업에 대한 사실은 영향도 사실 크지만 개별 기업의 영향보다는 사실 전체적인 회사채 시장의 좀 변화에 대해서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코로나19 이후에 좀 회사채 시장에 대한 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오늘 방송을 사실은 좀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회사채 발행 시장에 관련됐던 자금 담당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회사채 발행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채 시장의 투자에 대한 그런 변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회사채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특히 최근 들어서 연초 들어서 시장대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변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좀 시장 전망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회사채 시장에 대한 변화를 보기 전에 전체적인 사실은 2001년서부터 현재까지의 지금 크레딧 시장에 대한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크레딧 시장에 대한 변화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회사채 스프레드입니다. 회사채 금리에서 국호채 금리를 뺀 이 스프레드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위험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SK 글로벌 사태, 카드 사태, 그 다음에 가장 컸던 영향 중에 하나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보시면은 크고 작은 사실 크레딧 이벤트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실은 시장 변화는, 크레딧 시장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 크레딧 이벤트, 회사채 시장의 크레딧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변화를 보시면요. 특히 2012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크레딧 시장이 좀 안정됐지만 2012년 이후에 보시면은 전반적인 안정된 시장 가운데 AA 등급, 우량 등급인 AA 등급과 비우량 등급인 A 등급 간의 스프레드 격차가 확연하게 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파란색 선은 AA 등급, 우량 등급에 관련됐던 회사채 스프레드고요. 빨간색 부분은 A 등급에 관련됐던 비우량 회사채 스프레드입니다. 이 둘 간의 간격이 2012년 이후에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2012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아마 이때는 중견그룹들 부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그룹들이 사실 부도가 나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사실은 안정세를 보였던 크레딧 시장 자체가 2000년 이후에 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작년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전체적으로 AA 등급, A 등급 동일하게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정책 자금 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노력,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면서 급격하게 시장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1, 2월 달 분위기를 보시면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충소하면서 어차피 A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준의 밴드권 하단 낮은 정도의 스프레드를 보여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A 등급 스프레드도 동일하게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다시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전보다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바뀐 상황 중에 하나는 오히려 크레딧 스프레드에 대한 변동성 자체는 커졌다. 한마디로 회사채 시장 내에서 변동성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최근 들어서 회사채 신용 등급이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부정적 등급이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회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회복세가 좀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회복세를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행 시장이나 사실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동성에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회사채 시장의 가장 큰 변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책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회사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정책 자금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적기적소에 사실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면서 시장 자체는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차트에서 보시면은 코로나19 이후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됐지만 순차적으로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안정화시켰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에 보시면은 아마 그 이후에 작년 말 이후에 보면은 대부분 다 회사채 지원 정책들이 지금 종료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회사채 시장 안정펀드라든가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기구 SPV가 사실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했었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사실 작년 말 이후로 대부분 다 종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부분 다 A등급 회사채 수혜측이 좀 많았는데요. 대부분 다 미매각 물량이 좀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자금들이 작년 말에 종료됐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이 좀 줄고 아니냐는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 이 정책적인 자금을 또 지금 현 상황에서 투입하기는 굉장히 좀 가격 왜곡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자금에 대한 투입이나 그런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신용 위험들은 많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후에 부정적 등급들이 굉장히 크게 좀 증가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정적인 등급들 전망들이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긍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 특히 신용도에 대한 전망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은 충분히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신용 스프레드가 그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변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초 들어서 1월달, 2월달이 어떻게 보면 회사채 시장 내에서 가장 강세인 그런 시기의 달이었습니다. 특히 1, 2월달은 연말에 나갔던 채권 자금들이 연초에 다시 재유입되면서 회사채 매수세를 끌어올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발행 기업들도 이런 시기에 맞춰서 회사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에 연초에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았고 호황기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 2월 달 분위기랑 지금 올해 1, 2월 달 분위기는 확연히 사실은 틀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 2월 달만 하더라도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에 대한 분위기가 강했고 특히 연초 효과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금리 급등세가 다시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크레딧 스프레드 동반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예년과는 상당히 사실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낮은 신용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채 시장이 금리라든가 이런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행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이후에 사실은 이제 발행 시장에 관련됐던 이제 많은 좀 변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행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기 전에 아니면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선발행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기업들이 이렇게 선발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일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회사채 시장은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발행자 부분도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사실 싫어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 회사채 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회사채 발행이 가장 크게 좀 증가했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면요. 2019년도에는 CD 금리랑 회사채, 국고채 금리랑 역전 현상이 좀 발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기업 발행 담당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리랑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랑을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2019년도에는 국고채 금리가 CD 금리보다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훨씬 더 자금 조달이 우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서 조달하는 것보다는 회사채에서 조달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19 사태 때 이후에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회사채 유동성에 관련됐던 불확실성 부분이 커지고 조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이왕이면 빨리 발행을 하는 게 우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조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에도 발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1년도에는 발행이 그나마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도 회사채 발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상승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기 이전에 빨리 회사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이 선발행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발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뒤에 차트에 보시겠지만 나중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눠보면은 상반기 발행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2022년도 올해에는 아무래도 회사채 발행은 전체적 회사채 발행은 좀 감소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월 달에 최근 들어 회사채 발행은 굉장히 크게 좀 작년보다도 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회사채 발행이 또 크게 증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졌고 그러면서 선발행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대부분 시장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 2월도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상반기 때도 보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가 상승한 길목에서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1, 2월도 보시면은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빨리 회사채를 좀 발행하자라는 그런 특징으로 발행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좀 발행세는 조금 감소할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1월달, 2월달, 4월달까지는 발행이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은 아무래도 약간 좀 계절적인 특징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3월달은 아무래도 연간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기고요. 그때 이제 발행이 좀 많이 감소하고요. 5월달하고 8월달, 9월달, 11월달이 반기검토 보고서가 분기하고 반기검토 보고서 제출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회사채 발행이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1, 2월달이 발행량이 많은 시기다 보니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눠보면은 상반기 발행량이 많고 하반기 발행량이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 2월 작년에 보시면은 1, 2월 달, 3월 달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4월 달에 발행량이 사실은 최근 내 발행량에서 고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작년에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3월 달 FOMC 부분도 금리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커질 거기 때문에 4월 달에도 여전히 발행량 자체는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기업 작은 발행자들로 하여금 발행을 굉장히 서두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발행을 좀 나눠서 저희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1, 2월 달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발행량 하반기보다는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이 선발행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때 발행하는 발행 비중 자체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아마 이런 모습은 확연하게 나타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발행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보시면은 이 상반기 때 만기 규모보다는 하반기 때 만기 규모가 크게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오히려 만기 도래하는 부분을 좀 땡겨서 1, 2월달, 4월달에 좀 발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서부터는 확연하게 회사채 발행량은 좀 감소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최근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불안하게 움직였던 약간 이런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때 이런 발행량이 어느 정도 좀 감소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됐던 그런 요인들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회사채 발행량을 좀 감소하고 특히 시장 내에서 신용위험이 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 회사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회사채 순증 발행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회색인 부분이 순증 발행량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2019년도부터 어떻게 순증 발행량은 크게 좀 증가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 자체도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출에 대한 기업들 실적들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수익성 개선이라든가 잉여현금 흐름 개선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 현금성 자산들은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내부 현금을 또 활용해서 좀 회사채 발행을 감소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금리가 상승한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현금성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머니 노는 사실은 잠자고 있는 사실은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높은 이제 금리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 니즈들은 커지고 있고요. 일단은 1, 2월 달에 상반기 때 발행이 많은 이후에도 하반기 때 사실 이렇게 발행량이 감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현금성 보유 자산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기회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크게 좀 작용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트리플 B등급 회사채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1, 2월 달 회사채 시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트리플 B등급 회사채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행량도 굉장히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초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상향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채 시장 자체 내에서 트리플 B등급이 좀 강세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예석하게도 시장 내에서 이런 수요들 개선은 좀 당분간 일시적일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사실 트리플 B등급 회사채 시장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투기 등급화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모습이 좀 개선되는 게 신용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 투자자들 인식에 대한 변화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공모주 하이드 펀드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공개 IPO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공모주의 우선 배정을 받는 이 하이드 펀드들의 설정 금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에도 보시다시피 작년서부터 이런 설정 규모들이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트리플 B등급 회사채도 굉장히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서부터 사실은 대형 IPO들이 계속 지금 몰려 있고요. 특히 상반기 때도 대형 IPO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대형 IPO들에 대해서 공모주 우선 편향을 받는 하이드 펀드들의 설정 금액은 굉장히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이 하이드 펀드들은 의무적으로 트리플 B등급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회사채 시장 내에서 A등급은 미매각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사태를 보이고 있지만 트리플 B등급은 이런 공모주 하이드 펀드 때문에 굉장히 발행 스프레드도 낮게 유지하고 있고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급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ESG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ESG 채권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1, 2월 달에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했을 때 ESG 회사채에 대한 발행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 2월 달에는 회사채 시장 강세를 틈타서 일반 회사채에 비해서 ESG 회사채가 아무래도 발행 스프레드도 낮고 경쟁도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회사채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은 약세 기조로 보이면서 ESG 회사채가 그닥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반기 때 이후에는 기관 연기금들에 대한 ESG 투자 부분이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로 돌아가는 시점 내에서는 오히려 ESG 채권이 회사채가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ESG 채권에 관련됐던 관심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과거만 하더라도 전체 회사채의 발행 비중이 5%도 채 안 되는 1, 2%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ESG 회사채가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발행 규모의 20% 올해 전체적인 회사채 발행이 준다고 하더라도 ESG 회사채 발행 규모는 한 30%대를 웃돌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비주류였던 ESG 회사채 부분이 올해에도 사실은 주류로 자리 자금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회사채의 가장 큰 특징은 A등급보다는 AA 등급 우량 기업들에 대한 니즈나 그런 수요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발행에 대한 시점을 보시면은 올해 1, 2월 달에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 이전에 좀 선발행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회사채 스프레드는 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전체적인 발행량도 줄어들고 현재 있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사실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회사채 시장은 하반기 들어서는 좀 완만하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회사채 투자자들에 대한 변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사채 시장이 1, 2월 달에 연초에 가장 좋았어야 되는 이런 회사채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1, 2월 달에 좀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약한 회사채 시장의 모습을 보였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10년 내에 사실은 보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급등세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금리가 지속적으로 작년 이제 상반기서부터 계속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 채권에 관련됐던 평가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평가손이 아무래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관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떨어지는 회사채에 대한 투자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투자가 다시 좀 활성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회사채 스프레드 자체는 과거에 크레딧 이벤트를 제외한 시기를 보면 거의 밴드권 상단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밴드권 하단이었던 스프레드가 작년에 굉장히 확대되면서 상단 수준에 놓였고요. 연초 효과라는 부분도 좀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채 매수세가 감소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기관들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대출 관련됐던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보험사들도 약관 대출이든 대출 관련됐던 자금 쪽에 편성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역금융기관들도 대출에 관련됐던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사채들 수요들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투자 매력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아무래도 투자자들 수요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회사채 매수세들은 감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들어서 1, 2월 달 보시면은 AA 등급, 우량 등급 회사채보다는 A 등급 회사채 약세가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A 등급 회사채 수혜측을 한 9건 중에 사실은 대부분 절반 이상에 대한 A 등급 회사채의 미매각이 나올 정도로 최근 들어서 미매각 나오는 회사채 부분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A 등급이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수요들이 좀 약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AA 등급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A 등급에 대한 수요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는 아무래도 AA 등급보다는 A 등급 스프레드 확대가 더 커질 걸로 보이고 있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AA 등급이 먼저 스프레드를 축소하고 그 이후에 A 등급이 스프레드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레드 축소에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AA 등급이 상대적으로 A 등급보다는 유동성이 좀 좋기 때문에 AA 등급이 먼저 스프레드 축소하고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A 등급 회사채 부분은 상당히 좀 나중에 약세로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용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보고 AA 등급에 대비했을 때 A 등급 회사채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또 신용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면 적어도 이런 금리 변동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확연하게 A 등급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사실은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다 보니 금리 상승세에 약간 좀 취약한 만기가 긴 채권들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AA 등급 우량 회사채라도 3년부 만기가 긴 5년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시점은 저희가 언제로 보고 있냐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상반기 때까지는 좀 이런 불확실성의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가능성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는 측면을 좀 바라본다 그러면은 적어도 좀 하반기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채 시장의 투자의 가장 기본은 신용위험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기업들 신용등급에 대한 변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등급도 신용등급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 전반적인 분위기 방향은 사실 신용도 부분이 좀 개선되고 있는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낮아져 있는 등급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도 통화 정책이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금리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크레딧 시장, 회사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준비된 발표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 그런 부분은 좀 한꺼번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